새벽 서너 시쯤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뜨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은 분명 피곤한데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고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는 느낌마저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잠들려 애써보지만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결국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 혹은 잠이 얕아진 탓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깨어나신다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몸속 어떤 시스템이 정확히 그 시간에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하필 새벽 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지금 최근 자신이 깨어났던 그 새벽 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결코 의지의 문제도 단순한 노화의 결과도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낮과 밤을 교대로 지키는 두 개의 시스템이 있고, 그 교대의 순간이 유독 불안정해질 때 이런 새벽 각성이 반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55살을 넘긴 시기부터 이런 새벽 각성을 더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이 시기에 몸속 호르몬과 신경계의 균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시게 되면 새벽마다 찾아오는 이 불편한 각성을 조금씩 다스려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반복해서 깨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이 하루 동안 두 가지 서로 다른 신경계 사이를 오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낮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동하며 몸을 활동적이고 각성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휴식으로 이끕니다. 이 두 시스템은 마치 하루를 나누어 근무하는 두 명의 근무자와 같습니다. 낮 근무자인 교감신경이 하루 종일 활동을 이끌다가 저녁이 되면 밤 근무자인 부교감신경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지면 다시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자리가 넘어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교대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새벽 각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이 교대가 아주 부드럽게 일어나서 잠든 사람은 그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대의 시점이 너무 이르게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 몸이 갑작스러운 각성 상태로 전환되면서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 교대 시점이 너무 이르게 당겨지는 것은 단순히 그날 하루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이 이 시스템 자체의 리듬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각성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째 반복되고 있으시다면 이는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두 시스템의 교대가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이나 그날의 활동량,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지닌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이 교대의 시점은 조금씩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긴장이 이 교대의 시점을 점점 더 이르게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교대가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새벽 3시 무렵에, 또 어떤 분들은 늘 4시 반 무렵에 깨어나시는 패턴을 보이십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이 지닌 고유한 리듬과 긴장의 정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실천법은 단순히 새벽에 깨어난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긴장을 다스리는 흐름 속에서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교대의 순간이 흔들리는 것은 단순히 그날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 동안 몸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꼈는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지내온 몸은 밤이 되어도 완전히 경계를 풀지 못한 채 얕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이것이 결국 새벽의 갑작스러운 깨어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교대가 흔들리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환의 원리를 아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 뿌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이해가 결국 변화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 이해가 오늘 밤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의학에는 자오유주라는 오래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 24시간을 12구간으로 나누어 각 시간마다 몸속 특정 장부에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흐른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는 간의 기운이 집중되는 시간이고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는 폐의 기운이 집중되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전통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간을 단순히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가 아니라 감정과 깊이 연결된 장부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을 저장하는 장기이며 낮 동안 풀어내지 못한 긴장과 화가 간에 쌓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의 기운이 가장 활발해지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낮 동안 미처 해소하지 못한 그 긴장이 표면으로 떠오르며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 전통은 또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폐가 활발해지는 시간에 깨어나는 것을 슬픔이나 상실감과 같은 감정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로 보기도 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온 세월이 길수록 이 새벽 시간의 각성이 더 자주 찾아온다고 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새벽에 깨어나는 시간대 자체가 몸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몸을 관찰해온 사람들이 남긴 경험적 지혜입니다. 이제 도교 전통은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감정과 신체 장기를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을 그저 마음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실제로 몸속 특정 장기의 기능과 연결지어 바라보았던 이 시각은 오늘날 심신의학이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의학 문헌에서는 또한 이 자오유주의 흐름이 단순히 관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고 전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장부의 기운이 약해졌거나 막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부분을 먼저 돌보아야 할지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장부들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새벽의 뒤척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뚜렷하고 반복적인 각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새벽에 반복해서 깨어나는 시간대를 스스로 기록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몇 시쯤 눈이 뜨이는지 며칠간 살펴보시면 자신의 몸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또한 간과 폐가 단순히 신체 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겪는 좌절과 상실에 대한 몸의 반응을 담아내는 자리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억울함이나 미처 다 슬퍼하지 못한 상실이 있다면 이 전통은 그것이 몸속 특정 장기의 기운을 통해 새벽마다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통이 전하는 또 하나의 지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누르거나 무시하기보다 그것을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반복되는 각성을 그저 없애야 할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라는 초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오래된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전통에서는 또한 저녁 시간에 감정을 풀어내는 작은 의식들을 권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거나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낮 동안 쌓인 긴장이 상당 부분 풀려나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모든 통찰이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눌 실천법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를 오늘부터 천천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오늘도 여전히 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효한 하나의 창이 되어줍니다. 이 하나의 통찰이 오늘 이야기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 이해가 오늘부터 새로운 시선을 열어줄 것입니다. 도교 전통에서는 새벽을 하루 중 가장 미묘하고 예민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밤사이 극에 달했던 음의 기운이 서서히 물러나고 양의 기운이 다시 태동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전환점이 새벽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전통에서는 이 전환의 순간을 만물이 가장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예민하게 깨어나는 시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 음양의 전환이 아주 고요하고 부드럽게 일어나서 잠든 사람은 그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낮 동안 쌓인 긴장과 감정이 미처 풀리지 않은 채 밤을 맞이하면 이 전환의 순간이 거칠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몸을 급하게 깨우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도교 수행자들은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의 태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낮 동안의 긴장과 감정을 저녁 안에 충분히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 짐이 고스란히 밤까지 이어지고 결국 음양이 교차하는 새벽의 그 예민한 순간에 몸을 뒤흔들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전통은 또한 새벽에 눈이 뜨였을 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억지로 다시 잠들려 애쓰기보다 그 고요한 전환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잠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정밀한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된 이론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몸을 관찰해온 사람들이 남긴 경험적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이 오래된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율신경계의 전환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도교 전통은 또한 이 새벽의 전환기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수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을 편안히 통과한 사람은 그날 하루도 훨씬 안정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전통에서는 특히 저녁에 격한 감정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잠들면 그 감정이 밤새 몸속에 남아 음양의 전환을 방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가능한 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 것을 권했습니다. 이 전통은 또한 새벽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낮 동안의 조급함을 꼽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두르고 조급하게 움직인 몸은 밤이 되어도 그 조급함의 여운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운이 결국 새벽의 고요한 전환을 거칠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하루 중 어느 한순간이라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거나 걸음을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에 쌓인 조급함이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전통이 남긴 지혜는 결국 밤과 새벽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낮 동안의 삶의 방식 자체를 부드럽게 다듬어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은 그저 낮 동안 쌓인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울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전통은 나이가 들수록 이 새벽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소 거친 전환도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더 섬세한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저녁, 조급하지 않은 하루의 마무리가 결국 고요한 새벽으로 이어진다는 이 오래된 통찰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이제 이 원리를 현대과학의 눈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두 전통이 남긴 유산은 결국 고요함을 지키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시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오늘 저녁에 작은 태도 변화에서부터입니다. 현대 내분비학은 이 새벽의 각성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몸을 매일 아침 깨어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각성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이 코르티솔 수치가 새벽 6시에서 8시 사이, 즉 실제로 일어나야 할 시간에 맞추어 서서히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오랜 시간 쌓인 긴장 상태에 놓인 몸에서는 이 코르티솔의 상승 시점 자체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침이 되어서야 올라가야 할 코르티솔이 새벽 3시나 4시 무렵부터 이미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른 코르티솔 상승이 뇌를 각성 상태로 전환시키면서 몸이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을 연결하는 축, 이른바 HPA축이라 불리는 시스템이 관여합니다. 이 시스템은 스트레스에 반응해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하는 중심 통로인데, 오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축 자체가 과민해지면서 밤사이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작은 신체적 신호, 예를 들어 혈당이 살짝 떨어지거나 방광이 약간 채워지는 정도의 자극에도 이 축이 과도하게 반응하며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그 결과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생리적 현상도 이 각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몸은 이를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혈당을 다시 끌어올리려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몸을 각성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 오랜 공복 시간이 이어진 경우 새벽에 이런 혈당 하강과 코르티솔 반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스템이 맞물려 작동하는 결과 새벽마다 반복해서 깨어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몸속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보내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폐경 전후의 여성 호르몬 변화도 이 새벽 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과 코르티솔의 균형에도 관여하는데, 이 호르몬의 변동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성들이 이전보다 새벽 각성을 더 자주 경험하시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체온의 변화도 이 시간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새벽 무렵은 하루 중 신부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점이기도 한데, 이후 체온이 다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이 변곡점이 코르티솔 상승과 겹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각성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이 변화가 아주 완만하게 일어나지만, 스트레스가 쌓인 몸에서는 이 변곡점 자체가 더 가파르고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르몬과 체온, 자율신경까지 여러 시스템이 새벽이라는 하나의 시간대를 중심으로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은 결국 낮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이완했는지에 따라 그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새벽 각성을 단순히 참고 견뎌야 하는 증상이 아니라 낮과 저녁의 습관을 통해 충분히 다스려갈 수 있는 흐름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갈래의 원인들을 알고 나면 새벽 각성이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은 습관들이 함께 쌓여야 서서히 개선되는 흐름이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새벽 각성을 그저 견뎌야 할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시간도 이 코르티솔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각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은 몸속 생체시계가 코르티솔 분비 타이밍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취침과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리듬 자체가 흐트러지면서 새벽 각성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면 다음 2부에서 안내해드릴 실천법들이 왜 저녁과 새벽 두 시점 모두를 함께 다루는지도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리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한 가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오래된 지혜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구체적인 원리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 이해가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의학이 말한 간과 폐의 시간, 도교가 말한 음양의 전환, 그리고 현대과학이 밝혀낸 코르티솔 각성 반응과 HPA주까지 서로 다른 시대와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각성은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교대의 순간이 지나치게 예민해졌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손길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 예민해진 교대의 순간을 부드럽게 다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긴장을 흘려보내는 방법과 새벽에 깨어났을 때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를 통해 새벽마다 찾아오던 그 낯선 각성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하고 고요한 흐름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오늘 밤부터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편안한 밤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예민해진 새벽의 교대를 부드럽게 되돌리기 위한 2가지 실천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시간 동안 낮의 긴장을 미리 흘려보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혹시 새벽에 깨어났을 때 다시 잠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2가지 모두 특별한 도구 없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녁인지 이완, 즉 잠들기 전 머릿속의 걱정과 생각들을 미리 종이 위에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어나셨을 때 갑자기 온갖 걱정거리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시는데, 사실 이 걱정들은 새벽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낮 동안 미처 정리되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것들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조용한 곳에 앉아 작은 노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마음에 걸렸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혹은 그냥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순서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적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문장일 필요도, 해결책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종이 위로 옮겨놓는다는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종이 위에 옮겨놓는 행위는 뇌에게 이제 이 생각들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정처 없이 맴돌던 생각들이 눈앞의 종이 위에 자리를 잡으면 뇌는 그것을 안전하게 저장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밤사이 그 생각을 다시 꺼내어 뒤척일 필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노트를 다 쓰신 후에는 덮어두고 다음날 아침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펼쳐보시면 됩니다. 새벽에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려 하면 이미 종이에 적어두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완벽하게 정리된 문장으로 쓰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어 몇 개만 적어도 되고 그림이나 화살표로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머릿속에 머물러 있던 생각을 몸 밖으로 꺼내어 놓는다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이 노트 쓰기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시면 몸은 점차 그 시간과 장소를 걱정을 내려놓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굳이 많은 것을 적지 않아도 몇 줄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노트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처음에는 그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3가지만 짧게 적어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그리고 내일 신경 쓰이는 일, 이렇게 3가지만 적어도 충분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노트 쓰기 방법은 특히 잠들기 전 반복적으로 같은 걱정이 떠오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도는 것은 뇌가 그 생각을 아직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종이에 적어두는 행위가 바로 그 처리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트에 적은 내용을 다음날 다시 읽어보시면 어제는 그토록 크게 느껴졌던 걱정이 오늘은 훨씬 작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밤의 어둠 속에서 부풀려졌던 생각들이
낮의 빛 아래에서는 원래의 크기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습관을 몇 주간 이어가시면 종이에 적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되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매일 같은 시간 불을 끄는 것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명한 표식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시작한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밤 전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고 종이와 펜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실천법이기도 합니다. 작은 반복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벽에 실제로 깨어났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되돌아가기 호흡법입니다. 눈이 뜨였을 때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몇 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계나 휴대폰을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그 숫자에 반응하며 완전히 각성 상태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대신 눈을 감은 채로 한 손을 가슴 위에, 다른 한 손을 배 위에 가볍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 넷을 세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었다가 입으로 8을 세며 아주 길게 숨을 내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쉬는 숨을 들이쉬는 숨보다 2배 가까이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식은 부교감 신경을 빠르게 다시 활성화시켜 각성되었던 몸을 다시 이완 상태로 이끌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시면서 동시에 발바닥이 이불이나 매트리스에 닿아 있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 생각을 따라가는 대신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 자체가 각성된 뇌를 다시 진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10분 정도 이 방법을 시도해도 잠들지 못하신다면 억지로 침대에 누워 애쓰기보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졸음이 다시 찾아오면 그때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애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침대를 각성의 장소로 학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흡법과 함께 손끝이나 발끝을 아주 살짝 꼼지락거리며 몸의 감각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각성된 뇌는 종종 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생각 속으로만 빠져들기 쉬운데 손끝과 발끝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면 뇌가 다시 몸이라는 안전한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이 방법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걱정이나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숨과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를 되돌리는 과정 자체가 뇌를 서서히 이완 상태로 이끄는 훈련이 됩니다. 이 되돌아가기 호흡을 낮 시간에도 미리 연습해 두시면 실제로 새벽에 깨어났을 때 훨씬 수월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낯선 새벽의 어둠 속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보다 이미 익숙해진 방법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시면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는 하나의 연습 기회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깨어났을 때의 불안감 자체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벽에 깨어난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난 것 자체를 실패로 여기고 조급해하시면 그 조급함이 오히려 몸을 더 각성시켜 잠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몸이 잠시 쉬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반복이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반복될 때 몸은 새벽의 각성을 훨씬 덜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은 숨 하나가 모여 편안한 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작은 반복이 편안한 밤을 만듭니다. 이 작은 되돌아감이 결국 편안한 새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2가지 방법, 저녁의 인지 이완과 새벽에 되돌아가기 호흡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작용하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합니다. 저녁의 이완이 애초에 새벽에 각성이 일어날 여지를 줄여준다면 되돌아가기 호흡은 혹시 깨어났을 때 다시 부드럽게 잠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이어가시다 보면 새벽에 깨어나는 빈도가 서서히 줄어들거나 깨어나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어가시면서 낮 동안의 삶의 방식도 조금씩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루 중 서두르지 않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 그것이 결국 저녁의 이완과 새벽의 고요함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뿌리가 되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새벽마다 찾아오던 낯선 각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벽이 조금 더 편안한 고요함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숨결 하나가 결국 편안한 밤을 만들어갑니다. 그 변화는 오늘 저녁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항의 관제탑에서 근무자들이 교대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하늘을 지키던 야간 근무자가 아침 근무자에게 상황을 인수인계할 때 이 교대는 결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분히 나누고 아침 근무자가 완전히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야간 근무자는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신중한 인수인계가 있기에 하늘 위의 비행기들은 근무자가 바뀌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동요 없이 안전하게 비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자율신경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밤새 몸을 지키던 부교감신경이 아침 무렵 교감신경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 이 교대가 차분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편안히 잠들어 있다가 자연스럽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쌓인 긴장으로 인해 이 인수인계가 서두르고 거칠게 이루어지면 마치 준비되지 않은 근무자에게 갑자기 관제탑을 넘기는 것과 같아서 몸은 그 혼란스러운 교대의 순간에 놀라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 방법은 결국 이 두 근무자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자리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준비 과정과 같습니다. 저녁의 이완이 야간 근무자의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해 준다면 새벽의 호흡법은 혹시 교대가 흔들릴 때 다시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녁이 되면 마치 야간 근무자에게 차분히 상황을 전달하듯 하루의 긴장을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이유 없이 눈이 뜨이던 그 순간이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였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처럼 저녁의 긴장을 흘려보내고 새벽의 호흡을 챙기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편안한 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낮 동안의 긴장과 걱정을 마음속 깊이 눌러 담은 채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긴장을 저녁마다 조금씩 흘려보내며 스스로에게 편안히 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몸이 원래 가진 고요한 밤을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돌봄입니다. 혹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마치 조용히 교대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료처럼 그렇게 부담 없이 오가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다음 영상을 챙겨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새벽이 다시 낯설게 느껴지는 날, 문득 이 채널이 떠오르실 때 다시 찾아와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느끼신 것을 편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눈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이완 방법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새벽 각성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방법은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안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함께 풀어가는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다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애써주신 당신의 몸과 마음에게 잠시나마 다정한 손길을 건네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